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아버지는 혼자 계시면서도 말씀이 거의 없으셨어요. 우리 가족은 아버지가 외로워하실까봐 손자들을 자주 데려가곤 했는데 아버지는 그 아이들을 보실 때마다 얼굴이 확 밝아지셨습니다. 손자들이 할머니 얼굴을 모르니까요. 아버지는 그렇게 조용히 말없이 손자들을 바라보기만 하셨습니다. 할아버지, 나 이거 사고 싶어. 손자가 장난감을 가리키며 졸랐어요. 아버지는 웃으시면서 좋아, 할아버지가 사줄게 라고만 하셨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저한테는 요즘 장난감 비싸더라. 다음에 사주자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줄만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연금도 많지 않으셨고 월세방에 사시며 검소하게 사셨거든요. 1년 전 아버지가 입원하셨습니다. 중풍으로 갑자기 쓰러지셨거든요. 병원비가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들었어요. 남편과 저는 아버지 통장에서 돈을 좀 꺼내달라고 여쭤봤는데 아버지가 답답하신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돈은 없다. 하지만 손자들을 위해 따로 모아놓은 게 있다. 저희는 아버지가 손자들 학비를 위해 몇백만 원씩 모아놓으셨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쓰러지신 후 통장들을 정리하다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손자들을 위해 따로 모아놓으셨다던 통장을 열어보니 무려 1억 8천만 원이 있었던 거예요. 30년간 꾸준히 저축하신 금액이었습니다. 남편도 저도 할 말을 못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모으셨을까 하는 생각과 동시에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셨는지가 느껴졌거든요. 통장의 거래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다가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일정한 금액이 입금되고 있었는데 그 입금자가 어머니 였던 거예요. 돌아가신 어머니의 이름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돈은 무려 40년 전부터 시작된 것이었어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혼자 모은 돈이 아니었던 거죠. 나중에 아버지의 형님께 여쭤본 결과 어머니와 아버지가 결혼 초기부터 이 통장을 만들어 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집에서 몰래 일을 하시면서 벌어온 돈을 어머니가 직접 입금하셨던 거예요. 어머니는 이 돈이 훗날 손자들이 어려울 때 쓰일 거라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아버지는 연금과 작은 일들로 벌어온 돈을 계속 입금하셨어요. 그런데 이 통장의 진짜 비밀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우리 가족의 혼사비와 생활비를 도와드린 적이 많으셨거든요. 제가 집을 살 때도 아이들을 낳을 때도 큰 도움을 주셨어요. 그런데 저희 가족에게 돈을 드실 때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손자들 학비 통장에서 나중에 충당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즉, 이 1억 8천만 원은 명목상 손자들을 위한 돈이었지만 실제로는 제 가족이 어려워할 때마다 들여온 우리 가족을 위한 돈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손자들을 위해 따로 모아놓으셨다고 하신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다만 그 손자들의 범위가 제 마음속 기대와 달랐던 거죠. 아버지는 손자들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우리 가족이 힘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 돈을 모으셨던 겁니다. 그게 손자들을 위한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나니 처음에 느꼈던 배신감과 억울함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버지가 손자들을 위한 통장이라고 말씀하신 건 거짓이 아니라 속 깊은 선이었던 거거든요. 저는 아버지 병원비를 그 통장에서 일부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엔 반대하셨어요. 그건 손자들 돈인데 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제가 한 말은 이겁니다. 아버지, 저도 손자고 할머니도 손자니까 아버지 건강을 위해 쓰는 것도 손자들을 위하는 거 아닐까요?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눈시울이 약해지신 것 같았어요. 결국 아버지는 그 돈을 병원비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제가 느꼈던 감정들이 정말 복잡했어요.
분명 처음엔 아버지가 손자들을 위해 몰래 저축하신 돈이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미안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아버지의 진심은 처음부터 명확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우리 가족이 어려워지지 않기를, 손자들이 부족함을 느끼지 않기를 바라시면서 수십 년을 검소하게 사신 거예요. 그 돈은 사실 손자들이기도 하고 우리 가족이기도 한 거죠. 어쩌면 그게 진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원하셨던 사랑의 형태였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더 함께 해주세요. 저는 지금도 가끔 그 통장을 봅니다. 통장마다 적힌 어머니의 이름과 아버지의 서명을 보면 제 눈이 자꾸 따뜻해져요. 어머니는 이미 10년을 넘게 돌아가셨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회복 중이십니다. 요즘 아버지는 손자들을 볼 때마다 웃으신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봅니다. 아버지가 손자들을 보면서 어머니를 그리워하시는 모습을요. 손자가 아버지한테 손수 그린 그림을 선물했어요. 아버지는 그걸 받으시고 오래도록 바라보셨습니다. 할아버지, 좋아? 손자가 물었어요. 아버지는 그럼 이게 최고의 선물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정말 원하신 건 결국 돈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어쩌면 제가 너무 늦게 알아챈 걸 수도 있지만요. 지금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때 아버지가 처음부터 이건 너희를 위한 돈지라고 솔직하게 말씀하셨다면 어땠을까요? 아니면 아버지가 애초부터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면 어땠을까요? 처음엔 아버지의 조용함이 서운했어요. 마치 우리를 믿지 않으신다는 뜻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알겠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사랑하는 방식이었던 거예요. 말 없이, 조용히, 오직 우리 가족의 행복만 생각하시며 세운 계획이었던 거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제 부모님처럼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면서 뒤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니까요.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평생 모아놓으신 돈에 대해 무언가 말씀해 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아직도 회복 중이십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회복률이 낮다고 하셨지만 아버지는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으신답니다. 손자들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손자들을 더 봐야 한다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에도 함께 해주세요.